안녕하세요. 현재 안양외고에 재학 중인 2학년 백서연이라고 합니다. 단풍놀이를 벌이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저희 안양외고의 홍보 영상에서는 경쟁력 있는 커리큘럼과 함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안양외고의 모습들이 다채롭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는 전교생을 자식같이 아끼시고 열정적으로 이끄십니다. 그럼 이한근 교장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금 사회하는 학생이 자식과도 같이 여긴다고 했는데 자식과도 같이 여긴다라기보다는 그냥 실제로 제 소중한 한 명 한 명이 제 아이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준 학생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준비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양외고의 특별한 학교 설명회를 찾아주신 부모님,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는 3년간 학생들의 정서적, 학문적 성장, 그리고 성공적인 진학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의 모든 역량은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꼼꼼히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저희 안양외고는 21세기 글로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파이어니어 인재 육성을 목표로 모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파이어니어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충족하기 위하여 기본이 되는 것은 창의성 개발을 위한 지적 호기심과 더 나은 변화를 위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지적 호기심과 도전하고자 하는 동기를 끊임없이 부여하며 우리의 교육 목표인 파이어니어 인재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정서적, 학문적인 성장과 함께 성공적인 진학을 위해 신뢰와 정성으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쌓아온 학교와 선생님들의 노력을 믿고 소중한 자녀를 맡겨주신다면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안양외국어 고등학교 교육과정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선택은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안양외고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학교 설명회와 학교 생활에 관련된 부스 체험을 통해 소중한 자녀와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위한 고등학교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장 선생님 너무 멋지시고 시대를 앞선 분이시죠? 같이 생활하면 훨씬 더 멋지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재학생을 만나볼까요? 안양외고에 입학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설명회에서 재학생 대표로 발표를 맡게 된 26기 2학년 중국어과 최희화라고 합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우리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가 지난 2년 동안 참여했던 활동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제 관심 분야인 경영과 미디어 마케팅을 중심으로 된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크게 6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내용은 파이어니어입니다. 안양외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는 파이어니어라고 명명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이는 4가지 영역에 대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안양외고에서 공식적으로 파이어니어 인재 프로그램 이수자로서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때문에 본교 학생들은 이 파이어니어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안양외고 학생들에게 이런 파이어니어 프로그램이 중요한지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니어는 앞에서 보시다시피 총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역량입니다. 2가지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학생, 세계 시민으로서 균형 잡힌 태도와 자세를 갖춘 학생을 키웁니다. 이를 위해 저희 본교 학생들은 토플 99점 이상, 탭스 2급 중 하나를 합격해야 하며 중국어과는 HSK 4급 이상, 그리고 일본어과 학생들은 JPT 450점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참여 역량입니다. 리더십을 갖춘 학생으로서 공동체의 발전과 자신의 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봉사활동 시간 50시간 이상을 충족합니다. 세 번째는 탐구 역량입니다. 진로와 관련된 분야를 깊이 탐구하고 본교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소양을 동시에 갖춘 학생의 역량으로서 8개 중 3개를 택해 프로그램을 이수합니다. 대표적으로는 IBL,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교내 스터디, 국어 능력 인증 시험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학업 역량입니다. 사실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역량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학업 역량은 고등학교 과정을 충실히 숙지하였는지, 그리고 그 숙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지로 심화 탐구를 했는지 평가합니다. 때문에 매달 실시하고 있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자체학력평가를 통해 학생들은 3합 6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2023학년도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요. 여기 앞에 보시는 것은 내년 2024학년도에 입학하게 될 28기 학생분들을 위한 파이어니어 이수 과정입니다. 아직 세부 사항이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2023학년도에 있었던 탐구 역량과 학업 역량이 직접 역량으로 합쳐지게 되고 사회 참여 역량이 공동체 역량으로 바뀌는 것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입학하시게 되면 아마 자세한 안내가 있을 예정이니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파이어니어 학회입니다. 파이어니어 학회란 안양외고 학술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착각하시는 부분이 동아리 활동과 파이어니어 활동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인데요. 일반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취미 활동을 하면서 학교 생활에 접하는 것이라면 파이어니어 학회는 공부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학술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진로 분야가 비슷한 1, 2학년 학생들이 모여 진로를 탐색하고 주제 탐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합니다. 10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총 20개가 넘는 파이어니어 학회가 현재 진행 중에 되어 있습니다. 단순 서적을 보고 보고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깊이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학회를 조금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영과 마케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마블이라는 학회에 현재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경영과 마케팅을 경험해보기 위해 선생님들의 얼굴이 담긴 포토카드를 직접 제작하고 홍보, 마케팅을 통해 판매까지 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마케팅 쪽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이 물건을 구매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지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며 광고 영상도 제작하였습니다. 저희 학회 외에도 모의 기업 경영 전략 연구 학회와 실전 경영 탐구 학회에서도 직접 물건을 제작하고 마케팅 및 판매까지 진행하면서 성공적인 학회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파이어니어 학술대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키우기 위한 파이어니어 학술대회를 저희 학교는 매년 주최를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UN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한 분야별 사례 분석 및 실천 방안 연구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희대학교의 정우탁 교수님을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수님의 강연을 시작으로 각 학회에서 준비하였던 주제로 학술 보고서도 발표하였습니다. 파이어니어 대회가 마무리되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동아리도 파이어니어와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공연 동아리와 비공연 동아리로 나누어져 있고
공연 동아리는 실제로 윈터 페스티벌을 통해 학생들의 공연을 볼 수 있게 이제 생중계가 됩니다. 올해는 12월에 윈터 페스티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작년에 진행했던 공연들의 사진입니다. 현재 제가 소속되어 있는 AFB 방송 연구 동아리는 라디오 방송 및 학교 행사에 관한 여러 영상물을 작업하는 등 방송에 관련된 활동들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외고만이 특별하게 진행하는 활동들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정규 수업 시간을 통해 IBL 과정을 이수하고 학기 말에 과제로 제출을 합니다. IBL은 앞에서 언급했던 파이어니어 인증제 달성 기준에 포함되는 활동입니다. 해외 명문 강의를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무크나 코세라를 통해 해외 명문 대학의 강의를 듣고 과제물과 인증서를 제출하여 강좌를 이수하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캐나다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코세라에서 들을 수 있는 예일 대학의 금융 마케팅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금융 서비스와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과정,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알리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떤 전략이 사용되었는지 학습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은 실제로 예일대학교 학생들이 진행하였던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애플의 성장 과정이라는 강의를 듣고 제가 직접 분석하여 학교에 제출한 과제입니다. 이렇게 IBL은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해외 명문대학 강의를 통해 학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대학 진학 시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해당 학생이 이 분야에 대해 얼마나 깊이 관심이 있는지, 열심히 탐구하였는지 가늠할 수 있으며 이는 높은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다음은 그룹 스터디입니다. 그룹 스터디는 크게 2분기, 학예방학 4분기로 나누어 서로 관심 분야가 비슷한 학생들끼리 주도적으로 개설하는 활동입니다. 활동 계획, 내용, 결과물이 우수하여 우수 스터디로 선정이 되면 이 또한 파이어니어 인증제 달성 기준에 해당됩니다. 왼쪽 자료는 실제로 제가 1학년 때 했던 스터디 활동 계획서입니다. 경제와 관련된 스터디 그룹이었기 때문에 통합사회에서 배우는 경제 파트를 토대로 경제와 증권 둘 사이에 어떤 유대적인 관계가 있는지 하는 심화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매 회차시마다 전교생이 거의 참여하는 활동이고 우수 스터디로 선정되기 위해 학생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활동은 파이어니어 활동 외의 타 활동들입니다. 저는 외국 대학을 진행하는 학생으로서 영어 실력 향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주최하는 영어 관련 수업이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학기에 진행하였던 영어 토론회에도 참가를 했었는데요. 저희 학교와 자매교가 맺어 있는 상해공상 외국어 학교와 영어 토론을 한다는 공문을 보고 저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은 온라인을 통해 서로 비슷한 진로를 가진 중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영어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저희 양쪽 팀은 모두 경영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주제 중 사회는 이익과 사회적 책임 중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입론 파트를 맡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 먼저 대본을 작성한 후에 학교에 계신 원어민 선생님과 수차례 이제 교정을 통해서 완벽한 대본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어적인 표현은 물론이고 정확한 문법을 익히는 등 저는 정말 많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한국어로 토론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로 토론을 준비하려니 준비 과정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어려운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성공적으로 토론을 마치고 난 후에 저의 영어 실력은 모든 부분에서 크게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에 참가한 상해공상 외국어 학생들과는 아직도 위챗이라는 채팅 앱을 통해서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영어 실력과 중국어 실력을 동시에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는 학생회와 학교 홍보 활동입니다. 안양외고는 학교 홍보 활동을 학생회와 앰버서더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생회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전교 회장과 부회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원이며 학교 모든 일에 있어 학생 입장을 대표하는 학생들입니다. 앰버서더는 학교 홍보를 맡고 있는 부서이며 오늘과 같은 학교 설명회 준비와 더불어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구성입니다. 저는 1학년 때에는 학생회 홍보부를 맡아 활동하였고 2학년 때에는 앰버서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조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대중 앞에 서는 경험을 통해 제 자신을 발전시킬 수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안양외고에 입학한 이후 얼마나 많이 성장하였는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지난 2년간 안양외고 활동을 통해 제 자신의 모든 역량이 엄청나게 성장했다고 자신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학생분들께서도 안양외고에 입학하신다면 저보다 더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6기 중국어과 2학년 최유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외고의 사계 많은 주제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27기 1학년 이동혁입니다. 학업과 관련된 부분은 앞서 선배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설명만 들어서는 안양외고는 공부만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양외고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닌 즐거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안양외고의 각 계절별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지난 1년간의 기록을 바탕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외고의 사계를 함께 보시죠. 여러분, 이 사진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안양외고 합격 통지서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합격한 사실에 기쁠 수도 있고 이제부터 그만 놀고 공부 좀 해야지 라는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머릿속을 정리하다 보면 입학 당일이 금방 다가옵니다. 우선은 봄인데요. 봄은 누구에게나 설렘이 있는 계절이죠. 하지만 저희 2023년 봄은 설렘보다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선배들이 무서우면 어떡하지? 공부는 얼마나 힘들까? 와 같은 걱정이 컸는데요. 수많은 걱정을 가지고 처음 교실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차가운 분위기가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기 초반에 그룹 활동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 빠르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노트는 제가 짝선배에게 받은 입학 축하 선물인데요. 짝선배란 안양외고의 전통 중 하나로 신입생과 재학생의 1대1 멘토링입니다. 짝선배들은 신입생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줍니다. 저도 이제 소소한 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이나 학회나 동아리 활동, 공부 방법, 그리고 멘탈 관리 등을 다양한 질문을 많이 짝선배님께 질문을 드려 짝선배님이 성실하게 대답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멘토링을 통해 신입생들은 학교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 이제 내년에 저희 짝후배가 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궁금하신 점 바로 물어보시면 무엇이든지 대답할 수 있는 짝선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양외고엔 선배들과 신입생이 악수를 하는 선후배 상견례 행사가 있습니다. 이날은 전교생이 돌아가면서 악수를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먹 인사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이날 여러분은 1시간 동안 200번이 넘는 악수를 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어색할 수 있는 봄입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기회는 바로 벚꽃이 필 때입니다. 저도 처음엔 벚꽃은 기대도 많고 봄에 보는 흔한 장면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실제로 학교 산책로에 있는 벚꽃을 보면 왜 이렇게 안양여고가 벚꽃에 대한 자부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하면 각 반이 운동장에 나와 사진을 찍는데요. 이 기회에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친구들과 친해진 후엔 여러분이 그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할 시기가 옵니다. 바로 동아리와 학회 면접인데요. 학회와 동아리는 면접을 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경쟁률이 높은 학회나 동아리에 지원을 하신다면 이제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할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면접은 2학년 선배들께서 진행하시는데요. 이 면접이 저는 안양외고 입학 면접보다 더 떨렸던 것 같습니다. 면접을 보고 나면 얼마 후 선배들로부터 합격, 불합격 문자가 오게 됩니다. 희망하는 학회나 동아리에서 떨어져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안양외고에는 좋은 학회와 동아리가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적성에 맞는 동아리와 학회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로 급식인데요. 저희 학교는 급식이 매우 잘 나오는 편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다양한 메뉴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후 매점에 들러서 간식을 사 먹으며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운 일과 중 하나입니다. 맛있게 먹은 후에 소화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 학교 체육관이 이번에 새로 단장을 하였습니다. 바닥도 교체하고 에어컨도 새로 설치하여 모든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놀다 보면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리는데 바로 중간고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 많은 친구들이 이제 해탈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꼭 정신을 잘 잡아야 합니다. 저희 안양외고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 운석도서관, 오른쪽은 저희 안양외고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 운석도서관인데요. 도서관에 들어가시면 학습 환경이 매우 잘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운석도서관을 활용하여 공부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화이트보드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해외학술 연수입니다. 모두들 이 해외학술 연수 하나만 바라보고 시험 기간을 버팁니다. 시험이 끝나고 여름과 함께 가장 설레는 이벤트인 해외학술 연수가 시작됩니다. 해외학술 연수는 싱가포르와 일본 두 장소로 가게 되는데 저는 싱가포르를 선택하였습니다. 해외학술 연수는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싱가포르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마리나 베이 샌즈 등 여러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분수쇼를 관람할 때 찍은 사진인데요. 쇼가 끝난 후 관계자분들께서 오른쪽 사진과 같이 안양외고 로고를 띄워주셨는데 이때 본 이벤트인 분수쇼보다 환호성이 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일본으로 해외학술 연수를 가게 되는데요. 일본을 간 친구들에게 들어보니 일본에서도 다양한 체험을 많이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외학술 연수는 놀기만 하다 온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지인과 대화도 해볼 수 있고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했던 시간이 지나가면 본격적인 학업 관련 활동이 진행됩니다. 이 세 가지의 포스터는 저와 제 친구가 진행한 스터디에서 제작한 안양외고 홍보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 제작은 심리와 경영 마케팅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포스터를 제작한 후엔 어떤 포스터가 가장 홍보에 효과적일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보시는 것과 같이 결론도 도출하였습니다. 가을이 되면 모두가 열심히 준비해온 파이오니어 학술대회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엔 모두가 열심히 준비하여 진지한 태도로 대회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이 대회에선 최우수 학회를 선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명사와 다양한 분야의 활동 중이신 선배님들을 초청하여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번역가에 만난 후 번역가님이 쓴 책들로 활동을 하며 찍은 사진입니다. 학술대회가 끝나고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면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체육대회가 찾아옵니다. 모든 반이 이 체육대회를 위해 예쁜 반지도 정하고 응원 문구도 만들며 준비를 합니다. 체육대회가 끝난 후 추운 겨울이 옵니다. 11월달 하면 가장 큰 행사는 바로 수능이죠. 저희 학교에선 녹색천사라 불리는 수능 응원 치어리딩 활동을 합니다. 녹색천사라 불리는 이유는 옛날 저희 학교 체육복이 위아래로 초록색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겨울 이벤트 중 가장 큰 이벤트는 바로 윈터 페스티벌입니다. 윈터 페스티벌에선 동아리가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이며 다양한 공연을 펼칩니다. 이번에는 1년 내내 진행하는 활동을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는 사진들은 스터디나 학회를 통해 진행한 굿즈 판매 사업 사례입니다. 스터디와 학회에선 어떤 품목을 판매할지, 어떤 디자인을 제작할지 등 직접 계획을 하며 제작하고 판매까지 진행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캐릭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찮게입니다. 이 하찮게 캐릭터는 작년 최우수학회였던 모의기업경영학회 MMC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상품인데요. 이 캐릭터를 키링으로 만들어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키링의 실물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2023년의 경험을 통해 안양외고 학생들의 생활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오시게 된다면 저희 2023년보다 더욱 즐겁고 뜻깊은 2024년을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오신 많은 분들 내년에 꼭 만나 뵙고 즐거운 추억 함께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1, 2년이라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 과정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 시기를 안양외고와 함께 성장해온 모습들이 인상적이네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죠. 안양외고 하면 떠오르는 5글자. 네, 바로 파이어니어인데요. 다양한 탐구 활동들을 통해 파이어니어 인재가 되어가는 학회의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부터는 저보다는 훨씬 어리죠. 귀염뽀짝한 1학년 이규영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탁월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부 사회를 맡은 이규영입니다. 여러분은 안양외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노력과 열정으로 가득 찬 안양외고의 학생들이 먼저 생각나는데요. 안양외고에 입학하고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특히 선배님들의 멋진 모습을 보며
안양외고 학생들은 정말 다르구나를 많이 느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선배님들의 모습을 통해 안양외고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외고를 졸업하신 선배님들의 안양외고에서의 성장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6기 일본어과에 재학 중인 박윤지입니다. 학창 시절 여러 고민과 질문들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졸업생 선배님들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선배님은 국기 중국어과 졸업생 이지수 선배님입니다. 서울대를 졸업하셔 현재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 전문가로 일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양외고 중학과 국기 졸업생 이지수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부에 08학번으로 입학을 했고요. 심리학과로 전공 진입을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임상심리 전문가라는 직업이 생소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쉽게 말하자면 병상 옆에서, 환자 곁에서 일하는 심리학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좁게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서부터 넓게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부류의 환자들 혹은 내담자들을 만날 수 있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심리평가 그리고 개인 심리치료입니다. 대학병원 장면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나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고민이 정말 많은데요. 선배님은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찾으셨나요? 진로는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이 합쳐지면서 점점 선택지가 좁아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재미없는 거는 계속 하고 싶지가 않고 동기부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좀 재미있고 끌리는지 많이 찾아봤던 것 같고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는 PD나 심리치료사 이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수업도 듣고 동아리 활동, 학회 활동 같은 걸 하게 되면서 심리학이 나랑 더 잘 맞고 내가 잘 하는구나 이걸 점점 알게 됐죠. 그래서 교수님과 면담도 하고 선배들이랑 얘기도 하면서 임상심리 전문가라는 구체적인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대학원도 가고 대학병원으로 가서 수련 과정도 밟아서 임상심리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안양외고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사실 안양외고에 처음 입학할 때 제 꿈은 외교관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게 멋있고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것도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학교에서 제공되는 외국어에 노출되는 활동을 다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원어민 선생님 수업도 그렇고 저는 중국어과였으니까 HSK 특별반이라고 해서 전공 언어 심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도 참여를 했고 해외 문화 탐방이라든지 자매 결혼학교 방문한다든지 홈스테이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그런 학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에 다 열심히 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외교관이 되지는 않았지만 뭐 중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좀 편안하게 그리고 유쾌하게 좀 얘기를 나눌 수는 있다는 점에서 제가 바랬던 어떤 꿈을 이루는 데는 학교에서 노력했던 것들이 기여를 많이 한 셈이 됐죠. 안양외고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이었나요?
3년을 학교에서 살다시피 해서 딱 한 가지 순간을 고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생각이 많이 나는 건 저희 학교에 벚꽃나무가 굉장히 예쁘게 펴요. 그래서 벚꽃제라고 해서 봄에 축제를 하는데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놀았던 거 생각도 많이 나고, 하루 일과 중에서는 이제 저희 학교 등하굣길이 굉장히 가파른데 거기서 친구들이랑 장난쳤던 거, 그리고 뭐 야간 자습 시간 아니면 아침에 저도 많이 졸았고 친구들도 많이 졸았는데 그 시간대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혼내시는 게 아니고 좀 다독여 주셨던 거,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같이 동고동락하는 친구들도 있고 많이 선생님들께서 애정으로 보살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하고 힘들었다 이런 기억이 아니고 굉장히 뭐를 집중해서 열심히 해서 보람이 있었고, 좀 당연히 고되지만 그 시간이 즐거웠다 이렇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네, 질문에 자세히 답변해 주셔 감사드립니다. 다른 선배님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18기 중국어과 졸업생 설정하 선배님입니다. 성균관대를 졸업하셔 현재 3.1회계 법인 글로벌 감사본부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외고 18기 중국어과 졸업생 설정하라고 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영학과랑 중어중문학과를 복수 전공했고요. 올해 58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3.1회계법인 글로벌 감사본부에서 회계사로 재직 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양외고에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마다 학업 스트레스나 다른 스트레스들은 어떻게 해소하셨나요? 안양외고에 진학하면 아무래도 외고이다 보니까 공부만 하는 경쟁적이고 좀 삭막한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대학 입학과 내신을 준비함에 있어서 학업적인 부담감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안양외고 졸업생 친구들이 고등학교 시절을 웃으면서 추억하고 또 그리워하는 거는 치열했던 3년을 함께 보냈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너도 나도 열심히 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치열하게 공부하는 것에서 큰 힘듦을 느끼지 못했고, 그래서 다 같이 열심히 하는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열심히 하고 있는, 또 진지하게 고민을 나눌 수 있고 도움을 요청을 할 수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게 정말 큰 힘이었거든요. 또 점심 저녁 시간에 급식실에서 밥을 먹고 습관처럼 매점에 들려서 뭐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운동장 한 바퀴 돌면서 산책을 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안양외고에서의 학업과 생활이 지금까지의 진로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저는 제 친구들이랑 너도 안양외고 DNA가 있어서 그래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집단 속에 있었던 경험이 나중에 대학생활을 할 때 또 원하는 직업에 도전을 할 때 밑거름이 되었거든요. 성실함과 꾸준히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양외고는 그 습관을 길러준 곳인 것 같아요. 제 주위 친구들을 보면 누가 따로 시키지 않았는데도 모든 일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결국 성과를 만들어내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제가 이번에 최우등 졸업도 하고 CPA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그 안양외고 DNA에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안양외고에서의 학창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좋은 순간이 언제였나요? 안양외고에서는 공부 외에도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벚꽃축제에서 친구들, 선생님들이랑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또 중국인 친구에게 집을 제공해주는 홈스테이 활동, 체육대회에서 단체 줄넘기 1등 했던 짜릿한 순간도 기억이 나네요. 2학년 때는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갔던 거, 중국어 연극 동아리랑 영화 감상학회에서 임원진을 맡아서 활동을 이끌어갔던 것도 기억에 남아요.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은 제가 1학년 때 연극 동아리에서 여주인공을 맡아서 연기를 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도전과 경험이었거든요.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늦은 밤까지 대사, 동선을 연습해서 그 결과물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보이는 경험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또 당시에는 어려웠던 중국어로 대사를 치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의 그 쾌감을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으로서 해주고 싶은 조언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해야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또 대학 진학에 대한 부담감도 크겠지만 안양외고에 진학한다면 그 3년을 최대한 열심히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뒤돌아보면 그 3년의 기억이 정말 뜨겁고 그 속에서 만났던 우정들이 정말 끈끈해서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안양외고는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다양한 재미있는 활동들도 많은 그런 할 땐 하고 놀 땐 노는 학교이니까 안양외고에서 많은 추억 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졸업생분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여러 고민들에 대한 자세한 답변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양외고에서의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간 또 다른 선배님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고려대 자유전공학부에 재학 중인 안양외국어고등학교 24기 졸업생인 김민재입니다. 요즘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이맘때쯤 되면 수능 보던 순간이랑 이 학교가 되게 많이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수시 면접 준비하면서 이제 담임선생님과 상담하던 기억이 아직도 이렇게 생생한데 여기서 제가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니 뭔가 떨리기도 하고 감회도 새롭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선 이유는 이제 안양외고를 지망하는 학생 여러분들께 안양외고에서 생활하고 공부했던 학생으로서 학교의 특성을 소개하고 또 조언도 좀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영어였었거든요. 그래서 좀 별 생각 없이 안양외고 영주과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저랑 너무 잘 맞는 학교여서 재밌게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이랑 입시를 경험해보고 느낀 건 자신과 잘 맞는 고등학교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제가 일반기 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자사고, 외고 이런 데를 갔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까지 좋은 결과를 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이제 학교가 조금 안 맞았던 친구들도 가끔 봐가지고 여러분은 조금 진학할 학교에 대해 먼저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성향과 공부 방식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해서 학교 골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안양외고랑 잘 맞는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우선 외고니까 이과보다 문과적 재능이 있는 학생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수시로 대학에 가는 게 좀 유리한 학생입니다. 나는 꼼꼼하게 내신 챙기기나 수업 열심히 듣기 이런 거는 좀 자신이 없다. 그래서 수능날 한 방에 모든 것을 걸겠다. 이런 학생은 안양외고에 오시는 걸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이제 시키는 건 꼬박꼬박 잘할 자신이 있다 싶으시면 안양외고 이제 굉장히 강추드립니다. 학종으로 가는 경우에 입시의 중요한 요소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게 성적을 보는 교과랑 활동을 보는 비교과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수시로 대학을 가게 되면 이 비교과가 정말 중요해지는데요. 안양외고가 발표나 보고서 활동, 동아리, 창특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생기부를 채울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비교과를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라는 것들을 이렇게 제때 제출만 하니까 3학년 때 생기부를 볼 때쯤에 활동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1학년 때부터 천천히 활동을 쌓아 나가다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풍성해져 있는 생기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비교과 챙겨주는 게 다른 학교보다 비교적 우리 학교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른 외고나 자사고 친구들이랑 이제 면접 준비하면서 생기부를 다 같이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더 쟁쟁한 학교여도 생기부는 우리 게 더 좋은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대신 정시를 좀 메인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진로 관련 활동들이 조금 큰 부담으로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정시를 챙기지 않는 학교는 아닌 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능 형식으로 출제되고 시험 범위도 좀 그쪽으로 집중돼 있어서 간접적으로 정시 공부가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어, 영어, 제2외국어 이 세 가지 중에 특기가 하나 정도는 있으신 게 좋습니다. 안양외고는 이 세 과목의 비중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압도적으로 커지게 되는데요. 고등학교에 오면 이제 내신을 계산할 때 내가 받은 등급이 시수만큼 곱해져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2학년 2학기에 제가 실제로 이수했던 시수학 과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국어를 해버려가지고 여기는 지금 국어는 없는데 보시면 지금 그리고 이제 아마 수학 시수가 조금 더 늘어났을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대충 시수가 보시면 심화영어 5시수, 응용영문법 4시수 이러면 벌써 전체 21시수 중에서 영어만 9시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게 다른 걸 다 무난하게 3등급을 받았고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만 5등급이라고 하면 이제 3.3 정도가 떠서 3점대 초반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심화영어랑 응용영문법이 5등급이라면 3.8이 돼가지고 바로 3점대 후반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차이가 되게 큽니다. 물론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을수록 여기 이것저것 다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우선순위는 이 세 과목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중에 특기가 있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어서 애정 있게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시라면 고등학교 내신 공부가 훨씬 수월해지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학생들이 이제 외국어나 국어에 투자하는 시간만큼 그거를 떼가지고 다른 암기 과목에 투자하면 되니까 되게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이제 솔직히 저는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셔도 안양외고에 지원하는 건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조건들이 되게 잘 맞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특히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다들 주변에서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학업 분위기가 일단 되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운이 좋았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모난 친구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좋은 추억 쌓으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신이 입시에 대해서 좀 잘 아는 편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입시에 되게 빠삭하신 선생님들께서 계속 상담을 해주시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의 진학 자료를 보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대학에 가니까 진학 자료를 또 남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진학 자료가 생겨서 이걸 바탕으로 어떤 대학에 지원하는 게 좋을지 함께 고민도 해주시고 선생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도움을 특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교라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는 게 제가 문과 과목에 재능이 완전 편중돼 있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내신 공부도 조금 비교적 무난하게 해낼 수 있었고 또 제가 시키는 거 이상은 안 하는 타입인데 계속해서 수행평가나 관심 분야에 대해서 보고서 제출을 하게 해주니까 되돌아봤을 때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배우는 시사상식이나 진로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나중에 대학 면접을 볼 때도 이거를 바탕으로 나 되게 이렇게 아는 게 많은 사람이다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말할 수가 있어서 이점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내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게 안양외고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강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목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안양외고의 심화영어 독해나 아니면 심화영어 장문 수업 이런 것들이 특히 재미있었는데요. 수능 지문이 보통 짧고 내용도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심화영어에서 사용되는 교재는 뭐 예술, 문학, 역사 이런 식으로 각종 분야의 시사를 심도 있게 다루는 지문들이 들어있어서 뉴스나 칼럼을 보듯이 되게 흥미있게 지문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수행평가로 보고서를 낼 때에도 미리 생각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미 안양외고 진학을 결심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겪은 고등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조언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과와 내신 챙기기입니다.
학원보다는 학교 수업을 좀 집중해서 들으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는 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선생님께서 필기해 주신 거,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이런 걸 바탕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학년 때 잠깐 수학학원 다니는 거 빼고는 거의 이제 내신 공부를 위한 학원은 안 다녔었는데 네, 그 공부 시간도 거의 비슷했었거든요. 근데 제 3년간 내신 추이를 보면 1학년 때 2점대 초반, 그리고 3학년 때 3점대 초반, 3학년 때 2점대 중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학년 때 여기 확 떨어지는 구간이 있는데 제가 이때 잠이 많아져서 수업을 좀 잘 안 듣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3학년 때는 좀 다시 열심히 들어서 올렸는데 이만큼 수업을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국어, 제2외국어 이 과목들은 다회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회독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미 본 내용이 익숙해져서 내가 그걸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다. 근데 안양외고 시험은 특색 자체가 내용이 익숙하기만 해도 되게 크게 먹고 들어가는 시험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영어 과목의 내용 일치나 뭐 빈칸 채우기, 순서 배열 이런 식으로 수능식으로 나오는 것들은 지문이 익숙하기만 해도 아 이랬던 것 같아,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 이러고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은 좀 한 지문 한 지문씩 수업하고 많은 양의 문제를 풀게 시키니까 제가 봤던 학원 다녔던 학생들은 거의 2회독도 잘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한 지문 한 지문을 좀 자세하게 하려다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회독을 하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학원을 다닌다면 이제 고3 때나 방학 때 좀 정시를 보완하기 위해 다니는 건 되게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학교에 합격하시고 나면 제2외국어 공부를 좀 시작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제가 조금 후회를 했던 부분인데 진도가 생각보다 빨라서 이미 그 언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한 친구랑 새로 배우는 친구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3년 내내 고생했던 게 이 제2외국어인데 제가 영중과라고 중국어를 선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중국어를 거의 몰랐고 애착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어가 학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합격자 발표 당시로 돌아간다면 아마 중국어 공부를 조금 시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교과입니다. 비교과나 뭐 생기부 이런 거는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계속 시켜주실 거라서 뭐 할지는 별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진짜 시키는 것만 해도 양이 엄청 많아요. 근데 생기부를 위해서 주제가 거의 자유인 과제가 되게 많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되게 분위기가 자유로워가지고 무슨 주제를 내가 정해서 할지 고민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1차 서류 합격을 했었는데 제 내신이 절대 붙을 내신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물론 수학 면접에서 제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만큼 비교과를 잘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에는 이제 이것저것 조금 탐구하고 2학년 때 내 진로 분야의 문제점을 탐구하고 3학년 때 이거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안이 좋다 이렇게 담임 선생님께서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이대로 그냥 했더니 되게 좋은 생기부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주제를 탐구할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서 이제 너무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주제를 잡고 탐구를 확장시켜 나가시면 되게 나중에 유리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멘탈적인 측면인데 제가 이제 학교를 3년 다니면서 진짜 해드리고 싶었던 말을 조금 하고 싶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데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조금 추려왔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이거 정도 다 갖고 있는 학생이면 아 공부를 엄청 잘하겠구나. 근데 다 갖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한번 자기한테 뭐가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제가 공부를 할 시절에는 이제 저는 집중력이랑 이제 암기력 이렇게 두 개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걸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진득히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1시간 앉아있다가 물 들어 일어나고 다음 1시간 또 앉아있다가 유튜브 보고 이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그리고 중국어는 암기력이 되게 중요한데 안 배워지니까 스트레스 받고 의욕도 떨어지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고 나서 제 친구들 중에 한 명이랑 안양외고 친구 중에 한 명이랑 그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효율성이 없어서 고생을 너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랑 오히려 더 공부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공부를 덜 한 애가 성적을 더 받아오니까 너무 비교되고 하기 싫어졌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느끼게 된 게 사람마다 강점이 다 다른 건데 자기가 없는 게 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고 학년이 올라가면 아마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없는 게 자꾸 보이니까 조금 힘드실 건데 이제 제가 되돌아봤을 때에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노력을 잘하는 사람이면 노력에 강점을 두시면 되고 재력이 있는 사람이면 뭐 학원도 많이 다니고 이제 거기에 또 강점을 두시면 되고 각자 잘하는 거에 강점을 두시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되는데 내가 없는 거를 자꾸 가지려고 하니까 제가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스스로가 나중에 싫어지는 순간이 오면 내가 잘하는 부분이 뭔지 잘 기억을 해놨다가 그걸로 좀 자기 위안을 삼으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능력을 잘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너무 긴 내용이었는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양외고가 대학 다니면서 문득문득 떠오를 정도로 너무 괜찮은 학교라서 그리고 선후배끼리도 되게 유대가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가보니까 어딜 가도 안양외고가 한 명씩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더 빛나는 곳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지원하실 예정이라면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고등학교 생활 하시면서 제일 적게 스트레스 받고 제일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까지 안양외고 학생이라는 자부심이 생기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안양외고 학생으로 이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입학홍보부장 선생님의 학교 전반적인 활동들과 선발 전형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외고 입학홍보부장 전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재학생, 졸업생들의 발표 잘 들으셨나요? 엄청난 아이들인 것 같죠? 자, 안양외고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덧 어떤 친구를 이렇게 뽑아서 여기 한번 발표해봐라 라고 이렇게 하면 다 비슷하게 이 정도 실력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에 있는 그 지금 중3 학생들도 분명히 그렇게 성장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요, 이미 앞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신입생 전형과 또 이야기하지 않은 몇 가지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좀 익숙하시죠? 많이 익숙하시죠? 자, 파이어니어. 지성과 인성을 갖춘 미래 개척자를 양성하는 것이 안양외고의 목표입니다. 글로벌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 지적 역량을 키우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파이어니어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죠. 자, 사실 나누어드린 지금 봉투에 안에 책자가 있어요. 자, 그 책자의 순서가 이렇게 지적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 글로벌 역량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그곳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실 지적 역량을 키우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진로 분야에 대한 탐구, 사고력이 향상됩니다. 학생이 내가 안양외고에 들어와서 어떤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해야겠다라고 상상하면서 자기소개서도 쓰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하나하나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협동심, 그리고 리더십, 배려심 등의 인성을 성장시키고 또는 마음을 또 치료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요. 사실 어학 실력만 키우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은 아닙니다. 자, 외국어라는 자양분을 든든히 준비를 하고 자신의 진로 분야에 대한 탐구로 영향을 듬뿍 주어서 장래에 사회에 나아가서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적 역량, 공동체 역량,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데에는 학생의 열정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은 다 학교에서 마련해 주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사랑과 관심으로 관찰을 하시면서 생기부에 기록을 남겨주시고요. 또 가정에서는 든든한 부모님의 지원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4개의 박자가 같이 이루어져서 올해 2023학년도 대입에서는 경기권 외고, 국제고 중에서 최고의 입결을 낼 수가 있었죠. 올라오시면서 이 3층 정도에 게시된 이 입결을 보고 올라오셨을 것 같아요. 자, 믿기지 않는 결과라고 어떤 분은 매일 전화하셔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냐, 몇 년간 미달이었던 학교 아니냐, 자꾸 저한테 물으시는 분이 계세요. 네, 자, 요거요. 우리는 안양외고는 해내고 있고요. 자, 어떤 비결로 이것이 나오는지는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마침 2024학년도 고대 계적이라고 부르는 계열 적합형 1단계 발표가 있었거든요. 작년과 1단계 그 합격자의 그 수치가 지금 같은 걸로 보니까요. 올해의 입결도 매우 지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얼마나 잘해야지 서울의 주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자, 또 3층에서 합격자 그 내신 컷 보셨을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지금 현재 2023학년도의 졸업생의 전교과 등급대별 인원 비율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한 1등급 4%, 3, 4% 정도 됩니다. 자, 1등급이면 서울대 뭐 거의 다 가죠. 자, 그리고 이 3등급까지도 서울대, 연대, 고대 등을 합격시키는 거 다 보고 올라오셨을 거예요. 자, 4등급 때 정도면 어디 간다고 나왔나요? 뭐 서성한, 중경, 외시 뭐 이렇게 나오는데 4등급 때쯤에서의 등급대별 비율을 보시면 안양외고 그 3학년 학생의 반을 차지해요. 아, 안양외고 와서 반 이상만 하면 그래도 서울 주요 대학에 가겠구나. 자, 이 정도. 자, 사실 내신이 다는 아니지만 뭐 내신으로 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양외고의 또 학생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또 몇 가지의 특징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해요.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로 안양외고 학생들은 너무 조용해요 라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차분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활기차고 활발한 친구들도 있어요. 아마도 학원이나 이런 데 또는 부모님한테는 피곤한 모습만 보여서 그럴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진로 분야 보시면 아무래도 인문계가 당연히 많아요. 자, 근데 인문계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 나 자연계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조금 이렇게 선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학교의 개설 과목이 물화생지원이 다 개설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미적분도 지금 계속 개설이 돼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계로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교과목이 개설된 거라서 정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고요. 수시에는 자연계는 조금 이 안양외고의 그 특이한 그 특수한 커리큘럼 때문에 수시로 들어가기에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자연계는 좀 힘들어도 융합학과 정도는 그래도 가능한 것으로 해서 지금 입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진학 전형을 보시면 안양외고는 수시가 강한 학교죠. 자, 수시 중에서도 당연히 학종이 강한 학교입니다. 자, 비교과 활동이 워낙 탄탄히 받쳐주는 학교 시스템이다 보니까 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학습 비중을 한번 보시면
제가 지필평가에다가 더 강점을 두었어요. 사실 근데 안양외고의 그 평가 계획을 본다면 수행평가가 굉장히 비율을 많이 차지해서 수행평가 때문에 빡세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안양외고의 수행평가는 학생의 진로와 연계해서 사고력을 높이는 데 사실 목적이 있고 그것이 생기부에 기록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 변별이 목적은 아닙니다. 변별은 지필평가에서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안양외고 전통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사실 건물에서도 이 전통이 보이죠. 학생들에게도 졸업생들에게도 이 전통이 보이는데요. 이 훌륭한 선배들이 후배들을 도와주는 마음도 전통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에 롤모델로 삼을 만한 선배들이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올해에는 어떤 선배들이 오셨나 보면서 인문계를 졸업하고 이런 진로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올해 가을에 바로 어제까지도 이 멘토링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세계에서도 굵직한 그런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멋진 선배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양외고의 특징은 학생들이 이야기한 것, 제가 이야기한 것 뭐 요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안양외고 학생회에서 제작한 안양외고 홍보 영상 시청하고 다음에 신입생 선발 전형 바로 알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신입생 선발 전형 바로 알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설명회 때 궁금한 부분들 중에서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부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뭐 6월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9월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입생 선발 전형 지원 전에 준비사항부터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양외고 또는 뭐 다른 뭐 특목고들을 지원하실 때 아마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UA 어플라이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원서 접수를 받을 겁니다. 자, 그래서 UA 사이트에 학생 이름으로 회원 가입을 먼저 해 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사진 파일을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자, 이제는 뭐 출력해서 어떤 붙이고 뭐 이러는 거 아니고요. 파일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증명사진이고요. 그리고 교복, 사복 모두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흑백 칼라 모두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사진 파일을 준비를 해주시고 또 지원 학과를 정해 놓아야 됩니다. 자, 원서 쓰실 때 이미 영어과를 쓸 거냐, 일어를 쓸 거냐, 중국어를 쓸 거냐를 정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정하셔서 제출을 하고 나시면 그 다음에는 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원 전형별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서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중학교에 일지망에 안양외고 씁니다 라고 담임쌤에게 뭐 구두로든 이렇게 아니면 뭐 표에 제출해서 하시는 거든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형 요항을 꼭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래요. 자,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이제 학과 선택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역대 몇 년간의 신입생 선발 지원 현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 보여드리기가 참 쑥스러워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안양외고가 작년, 재작년 뭐 계속해서 그렇게 좋은 뭐 높은 경쟁률을 보이진 않았거든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 사회통합 전형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사회통합 전형으로 지원을 해주세요. 여태까지 한 번도 떨어져 본 일이 없습니다. 100% 합격입니다. 자, 사회통합 전형이 가능한지 여부는 부모님께서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저희 전형 요항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자, 내가 거기에 우리 가족이 그것이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소득 수준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를 꼭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작년에는 이렇게 일반 전형에서 영어과에서 1명 불합격을 했고요. 일본어과와 중국어과는 모두 합격을 했습니다. 자, 재작년에 2022학년도에는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때가 이 외고 폐지에다가 그 문과 인문계 학생들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자, 이렇게 좀 경쟁률 자체는 높지 않은데요. 들어온 학생들의 수준은 그래도 역시 여전히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21학년도에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요 몇 년간만 보신다면 영어과가 그래도 조금 계속 경쟁률이 발생을 하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제가 지금 여기에는 적진 않았지만 2020학년도에는 중국어과가 경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2019학년도에는 영어과가 가장 높았었고요. 그리고 2018학년도에는 일본어과가 또 가장 높았었어요. 자, 지금 올해의 분위기로는 그래도 2019년, 20년 요 정도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학과가 어느 학과가 경쟁률이 높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학과 쓰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또 많이들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어느 학과가 또 분위기가 좋은가요? 라고 또 많이들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어느 학과가 쓰기 좋은가 그거는 학생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고 없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과가 분위기가 좋냐 그거는 제가 역대로 본다면 경쟁률이 발생하는 과가 아무래도 조금 더 면학 분위기가 좋은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는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정은 학생과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근데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원서 접수할 때 보면요, 첫날은 막 경쟁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고 원서 접수를 몇 개 안 하십니다. 두 번째 날 어떡하지 하면서 조금 올라가요. 자, 세 번째 날이 사실 가장 많이 경쟁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를 본다면 미리 안양외고를 결정했고 미리 학과를 결정했다면 그냥 첫날 넣으시는 것이 내가 넣어서 경쟁률을 빨리 뛰어넘는 것이 다른 친구들이 더 이렇게 도전하는 것을 좀 막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주저하다가 나는 일본어과를 쓰고 싶었는데 일본어과가 막 높아지네 이것만 보고 있다면 잘못하다 중국어과 쓰는 일이 생겨요. 그럼 3년 동안 내가 원하지 않는 과를 들어가서 공부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이제 학교 간 비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안양외고에 가고 싶었는데 주저하다가 안양외고가 왜 경쟁률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지? 라고 하면서 다른 학교로 한다면 정말 3년간 다른 학교에 있는 자신을 갑자기 발견합니다. 미리 결정하셨으면 미리 원서 접수를 하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도전해야지 기회가 있다라는 거, 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발 전형 일정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특목고의 원서 접수는 일반고 쓰는 거랑 다른 거 다 알고 계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UA 어플라이로 원서를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뽑아서 중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도장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자율생 도장, 그리고 학교장 직인 찍는 거,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안양외고로 또 직접 그걸 들고 오셔야 되는데, 자, 들고 오실 때에는 꼭 학생이 안 와도 됩니다. 그 인적사항과 그 원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면은 되겠습니다. 자,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이렇게 입학 원서, UA 어플라이 사이트에서 출력하는 서류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2, 자, 요것은
학교 담임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얻어야 하는 서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이것은 저희 학교 그 UA 어플라이 사이트에서 바로 또 출력이 가능한 그런 서류입니다. 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꼭 중학교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요. 학생과 학부모님의 서명이 들어가는 그러한 서류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안양외고에 방문 서류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날짜가 12월 14일 목요일 날까지예요. 작년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마지막 날 오후부터 눈이 펑펑 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원서 접수는 되어 있는데 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것이 한 건이 4시 50분에 까지 이제 서류 도착이 안 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요 밑에인데 차가 꽉 막혀가지고 지금 못 가고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어머님이 뛰어 올라오셨습니다. 자, 이러한 서류들은요 좀 미리 제출하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서류를 다 제출하고 나시면 12월 18일 날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나올 거예요. 12월 18일 1단계 합격자 발표에서 합격하셨습니다 라는 멘트를 보시면 12월 19일 0시부터 이틀간, 대신에 수요일은 12월 20일 수요일은 5시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자기소개서를 UA 어플라이 사이트에 이렇게 저장하고 제출하고 결제하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요때도 작년 같은 경우 한 학생이 이것을 제출해야 되는데 학원에서 오질 않고 있어요 하면서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4시 58분에 간신히 마무리 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 이틀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좀 미리 제출을 해 놓는 것도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출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면접 응시하러 12월 23일에 오시면 됩니다. 자, 이 외에 혹시 중학교 졸업자라든가 검정고시 합격자, 특례입학자 전형, 사회통합 전형 이 대상자는요. 자, 1단계 추가 서류가 더 있으니까 이것은 꼭 저희 전형 요항을 다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이사항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사진 파일 출력해서 붙이는 거 아니고요. 인터넷 접수 시 업로드하는 겁니다. 사진이 포함된 입학 원서를 출력하셔야 되고요. 자, 그것이 담임선생님에게 가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학교에서는 반드시 내용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가끔 학생들이 너무 많거나 바빠지시면은 학교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께서는 꼭 주민등록번호라든가 학생의 인적사항 그리고 성적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요게 잘못됐다라는 걸 판단하는 순간 안양외고 입학홍보부로 전화를 주셔서 수정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정 요청하고 다시 제출하는 것까지가 다 12월 14일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하니까 미리 진행을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꼭 그 내용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담임교사의 자필 서명 또는 도장, 학교장의 직인을 모두 찍어서 학교로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2에도 학교장 직인과 각 종이들 사이에, 각 장들 사이에 간인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터넷 접수 반드시 서류 제출을 하러 오셔야 됩니다. 지원만 해놓고 서류 제출을 안 하셔도 이것은 지원으로 판명이 되어서 혹시 어떤 다른 외고에도 지원해놓고 안양외고에도 지원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만 제출해야지 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이중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는 꼭 반드시 하나의 학교로 정하셔서 지원하시고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성적 산출을 어떻게 하냐인데요. 자, 영어 내신 성적 160점에 출결 요인, 감점 요인이 있고요. 자, 그리고 2단계에는 그 1단계 성적의 160점에다가 자기소개서와 면접 접수가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자, 1단계는 그러면
가내신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자, 저희는 영어 성적이 제일 중요하죠. 영어의 성취도를 가지고 A 하나당 40점으로 해서 자, 혹시 B가 하나 있다, C가 하나 있다 이렇게 급간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4점씩 감점입니다. 자, 이쯤에서 나 B 있는데 안양외고 써도 될까 고민하시는 분 B 한 개 정도는 올 A인 친구들과 면접을 했을 때 이렇게 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요. 자, 1단계 영어 왜 단계 깨졌을까요? 자, 1단계 영어 내신 성적 동점자 선발 기준을 본다면 자, 이 동점자 선발 기준에 국어와 사회가 포함이 되어야 해서 그 원서에 영어, 국어, 사회의 성취도를 다 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2단계로 넘어갈 때 2배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요 국어, 사회는 저희는 쓰이지 않습니다. 2배수가 넘어도 그 중에서 동점자가 있을 때 그 친구들한테만 이 국어, 사회가 쓰인다라는 것. 자, 쓰여도 3학년 2학기 국어가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사회가 쓰이고 하는데요. 자, 순서는 국어, 사회 순입니다. 자, 그리고 출결 점수는 미인정 결석일 때만 감점입니다. 미인정 지각이라든가 미인정 조퇴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석 한 번당 0.1점씩 감점이고요. 자, 최대 1.5점까지만 감점합니다. 자, 출결 마감일 기준이 11월 30일이니까 그때까지 출결 잘 해주세요. 자, 그리고 2단계 전형에서 성적과 면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면접이라는 표현은 자기소개서 검토 및 개별 면접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보신다면 이거는 이미 자기소개서 양식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나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있죠. 자, 요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중요하다라는 거. 자, 이번에서도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활동에 대한 설명보다는 배우고 느낀 점 중심으로 써라 라는 것이고요. 학습 과정과 배우고 느낀 점을 최대한 진솔하게 학생의 언어로 써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학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래요. 가끔 자소서에 안양외고의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을 막 쓰는 친구가 있어요. 아마도 급하게 바꾼 것 같아요. 네. 자, 이러면 아무래도 좋은 점수 받기 힘듭니다. 자, 또 더 자세히 팁을 드린다면 해당 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 인성을 갖추었다는 것을 이 자소서로 좀 증명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자신이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임을 증명하는 글쓰기를 하면 더욱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정독하면서 나의 특성을 찾는다면 자소서 쓰는데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을 계속해서 정리를 해 나가면서 다듬어 주시기 바래요. 자, 요 내용은 저희 전형 요항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첫 번째 박스를 보신다면 이것은 외국어 부분에 사교육 요인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인데 주로 이렇게 나는 우수하다 라고 표현된 걸 성적으로 나타낸 것들을 지금 감점 요인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박스는 이 학생의 배경이 드러나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배경, 자, 요거는 한번 전형 요항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면접평가의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학생들이 먼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질 수 있을 텐데요. 오전반인 경우에는 면접 전 대기실로 바로 들어가게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면접 준비, 자기 수업 번호가 되면 면접 준비실로 먼저 가서 공통 문제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는 시간 5분을 먼저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면접실로 이동을 하는데요. 자, 면접실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가 되는 경우는 공통 면접과 개별 면접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 경우고요. 두 개로 나눠지는 경우는
공통 면접은 따로, 개별 면접 따로 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경쟁률 그리고 지원한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면접이 끝나고 나서 면접 후 대기실로 이동을 할 거예요. 여기서 입학 전형 영역평가 작성하는 거 온라인으로 하고, 그리고 좀 대기를 했다가 자, 오후반 학생들이 오게 되면 이 학생들은 귀가를 하게 됩니다. 자, 오후반 학생들은 따로 어느 곳에 집결을 시키고요. 오전반 학생들이 다 나갔습니다 하면 그때 오후반 학생들이 면접 전 대기실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같이 같은 루트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대신에 오후반 학생들은 면접 후 대기실에서 입학 전형 영역평가 작성 후에 바로 귀가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면접 복장으로는 교복은 안 되고요. 자, 혹시 몰라서 스포츠 조끼를 착용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막 부한 거 이런 거는 뭐 벗을 수밖에 없으니까 좀 간편하게 여러 겹으로 입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전 오후 시간대에 따라서 면접 대기 시간이 길으면 막 3, 4시간 될 수도 있으니까 간단한 책이라든가 간식 등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공통 문제 2문제 나올 거고요. 개별 문제 1문제 나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통 문제는 준비 시간을 드릴 거고요. 개별 문제는 준비 시간 없습니다. 개별 문제는 자기소개서에만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평가자는 입학사정관님들은 3분이 계실 거고요. 응시생은 1명. 자, 이래서 이런 말을 개별 면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태가 되죠. 들어가면 일단 안녕하세요, 수험번호 몇 번입니다 라고 하고 앉으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이 많지 않으십니다. 자, 1번 답하세요, 2번 답하세요. 왜? 이미 문제지는 다 앞에 주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공통 문제는 이미 다 고민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답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개별 문항인 경우에는 입학사정관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질문을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읽고도 답하세요. 큰 소리로 질문을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다른 친구가 이 공통문항 면접 대기실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질문은 소리내지 않고 읽고 답변만 큰 소리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끝나면 선생님들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실 거고요. 자, 개별 문항지가 또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데 그거 가져가시면 안 돼서 문제지는 그대로 두고 가세요 라고 할 거예요. 자,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고력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회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별 문제는 자기소개서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연구를 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가장 좋은 답변은 눈이 동그래지게 씩씩하게 그리고 두괄식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맺음을 잘 해야지 이 학생은 말도 사고력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할 수 있는 학생이구나 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이제 이런 것들 잊지 마세요. 자, 작년도 문제 보여드릴게요. 작년도의 공통 문제는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인간 의사와 AI 의사 중에서 누구에게 수술을 받을 것이냐 하나를 선택하고 이유를 설명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답을 못하게는 안 해요. 왜? 답을 할 줄 알아야 할 수 있어야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 답을 수 있게 질문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 내용으로 바탕으로 한 예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안양외고에서의 미래를 설계해 보시면서 자기소개서 마무리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혹시 기말고사 끝났을까요? 자, 기말고사 영어 내신까지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릴 부분 끝났습니다. 너무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잠시 사회자 나오고 제가 또 다시 한번 안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식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양외고 학교 설명회가 여러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학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